같이 누가 몰고 왔는지 같이 모두 있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진짜.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어때요? 당신이 따뜻으로 그 진짜 따뜻한 마음인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개구리. 완전히. 뭐가 보이시죠? 개구리. 우리 말고 보이는 거 없으세요? 그러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90도만 꺾어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그거. 말. 네. 다른 게 보이세요? 안 보이셔요? 여기가 말문이고 여기 말주둥이고 이쪽이 말로 보이시나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말이 보이죠. 네. 우리가 뭘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도 달라보고 신학으로에서는 이 북서토론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조건을 스미스가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의 조건이 뭘까요? 만약에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해야 하거나 내 자녀의 며느리나 사위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자격을 어떤 것 같으시죠? 아니라고 해도 인성이라고 하지만 정말 인격은 좋지만 내가 정말 가난해서 같이 살면 고생할 것 같다. 그러면 절대로 선택을 안 하겠죠. 그죠? 우리의 대부분의 선택은 뭘까요? 돈,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젊다 보면 삐리 안 붙이면 안 되잖아요. 외모도 빼놓을 수 없어요, 사실은. 혐오스러운 사람하고 평생을 살 수는 없어요. 적어도 나랑 결혼했다는 건 내가 혐오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중하다는 거는 약간 꼼꼼하고 깐깐한 사람들이 신중 이런 것이 이 단어를 물론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신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삶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바로 우리 우아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면 품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중이 우리의 품격을 높여준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중이 좋은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중을 좋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상태가 신중이에요. 근데 그게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완벽한 미덕과 가장 지혜가 모여서 신중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 신중을 다르게 풀어보면 공정한 관찰자가 되어서 내가 나를 쳐다보면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바로 신중이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잘 돌보는 게 신중하죠. 그러면 내 인생이 신중하지 않은 사람은 내 인생이 잘 보살펴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실수했어.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게 나를 돌봐서 생긴 실수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잘 못 봐서 생긴 커다란 실수인지는 그 판단을 해봐야 돼요. 신중한 사람의 특징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이 여기 존재합니다. 자신의 재주와 성공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대화도 겸손하고 그리고 한편주의가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추구합니다. 떠오르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이 안에서? 네,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 네? 정정. 존경이라고요? 존경해. 그 말입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대표님 들으십니까? 대표님이 항상 대표님하고 보통 있잖아요. 박수도 안 치시네. 이렇게 다들 아닌가 본데요? 항상 말씀을 하시거나 뭐라거나 사람이 원하는 거는 너무 겸손하게 그러니까 대표님의 그 권위를 다 이렇게 그런 걸 일부러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전 이거 보면서 이게 대표님이네? 이런 생각했어요. 이름도 신하고는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은 그걸 원했지만
그랬더니 무분별한 SNS나 모든 홍보들이 너무 무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박스럽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선대 기술을 이용하지만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모든 인터넷과 SNS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중하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말하래. 그게 뭔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신중하고 품위 있게 얘기해. 응,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고 이 사람은 다르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같은 그림을 그리려면 같은 뜻을 포함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엄마하고 떠오르면 또 엄마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나는 푸근한 그리움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나는 화가 나는 사람도 있고 같은 단어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같은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경험으로 언어를 해석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방법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고 꾸며내지 않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품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깔끔하게 얘기하는 게 품위 있게 얘기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거 뭐 했었죠? 신중이죠. 우리가 사랑받기 위한 조건으로 신중.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 저는 정의는 굉장히 과격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정의를 위해서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것만 떠올렸는데 여기는 의외예요. 정의의 의미를 뭐라고 잡냐면 피해 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나쁘지 않아요. 약간 소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정의가. 그러면 이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정의가 정말 오만한 자기애가 끝까지 올라가는 걸 경계하게 해주고 그리고 타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애를 끌어내리게 해준다. 정의가. 왜냐하면 남한테 상처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그걸 조금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의의 원칙 뭐냐면 엄격하고 정확해야 된다. 왜냐하면 엄격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남을 이기고 남을 제치고 가려면 사람들이 비열한 행동을 자꾸 하게 되고 자꾸 자기 합리화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해야지 정의를 지킬 수 있다. 개인적인 정의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였죠? 아까? 선행입니다. 선행은 무엇인가?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랑 살짝 달라서 조금 더 저도 새롭게 해석이 됐어요. 선행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우리는 꼭 구제하고 자선만 선행으로 보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선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선행이다.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오히려 정의는 소극적인데 얘는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하는 것만 선행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만 내가 저렇게 잘해야지 하는 건 선행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사람한테 잘 해줘야지 선행인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어떤 사회에서 역할을 해주냐면 품위 있게 그 문화를 유지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선행이 시작되면 그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선순환돼서 그 더 품위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선행의 원칙도 있어요. 근데 선행의 원칙은 아까 정의는 딱 떨어져요. 왜냐면 나한테 피해를 주냐 안 주냐는 딱 보이잖아요. 근데 요건 애매모호한 거예요. 내가 의도는 좋았으나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도와는 줬으나 이 사람이 자존심을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그냥 냅두냐? 안 된다. 왜냐면 이것도 원칙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조차도 내가 어떨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원칙을 딱 세우면 내가 행동하기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선행을 하면 내가 자녀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나의 지금 편안한 쉼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내가 기준을 세우는 거야. 아이가 항상 나한테 요청할 때는 먼저 대해주겠다 라고 기준을 세웠으면 내가 조금 피곤해도 그 기준에 맞게 계속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원칙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이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얘기해주고 표현해주면 그게 바로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행이 너무 어려워하면은 이 감사를 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의 선행이 더 일상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찬행을 할 때 생각을 해보려니까 중청 관찰자가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나는 우리 아들하고 숙제를 안 도와줘도 돼. 나는 가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합리화를 좀 알지. 아니면은 내가 공정한 관찰자가 맞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할지 그걸 떠올려 보면은 선행을 실천하기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제 지금 시대가 딱 그 시대잖아요.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나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약간 상호관계 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규칙이. 저절로.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면 그게 규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이거 규칙이야 하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난 그거 안 지킬 거야 이러면 그게 저절로 규칙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국어 언어도 옛날에 저희들이 썼던 문법하고 달라지는 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는데 그걸 틀렸다고 한 명만 쓰고 있는 걸 나머지 99명 쓰고 있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많이 쓰는 걸로 문법을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안 쓰는 거는 사라지고. 결국은 이게 미미함이 모이면 그게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는 거고 그게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각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각자 이제 모였긴 했지만 누구는 저렇게 차현정 이사님 카메라 하시고 뭐 하시고 다 이사님들 담당도 있지만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각자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각자 너무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최근에 이제 올해 새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새로운 사람입니다. 1월 1일부터 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신학으로에서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더 좋은 걸로 바꾸려면 이제 항상 이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고민하던 부분이 항상 왔을 때 자기 자리 좀 정리해주고 먹으신 종이컵도 제자리에 놔주시고 이런 쓰레기도 정리만 하고 가도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조금만 정리하면 되는데 그대로 올려놓고 내가 왔다가 간 흔적을 다 남기시고 가면 남은 한두 명이 그걸 치우면서 처음에는 이제 좀 속상해서 좀 쌓이면 서로 관계가 안 좋겠죠. 그래서 각자 미미한 것 같지만 뭐 다 있으니까 오늘 바쁜데 그냥 갈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다 놓고 간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것. 대부분은 보이는 건 뭘까요? 주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는 의식을 하면서 행동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슴 속 문장이다. 공정한 관찰자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저희 반도 이제 제가 새로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제 새롭게 5학년을 맡았어요. 작년에 이제 선생님들이 비등을 해주죠. 제가 선생님들이 엄청 수업 시간에 입수 안 하면서 1년 내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걔를 볼 때 그렇게 대하면 걔는 어차피 찍힌 거 계속 쭉 그렇게 지내요. 근데 저는 다 너 굉장히 훌륭하고 잘하고 바르고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계속 걔를 대해줘요. 걔가 원래대로 행동해도 그게 아닌 것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가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계속 대해주니까 그런 행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을 때만 좋은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는 그 행동을 했을 때 수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게 해주는 역할을 이 두 가지가 합니다. 그래서 자부심과 수치심 두 개가 우리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매 순간에 내 양심의 기반을 둔 아주 신중한 선택이 바로 이 가슴 속 인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딜레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대 해석을 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종이컵 놓고 갈게. 근데 나만이 아니라 오늘 온 사람이 다 그러고 갔어요. 그럼 이제 남은 이사님들이 좀 화가 안 됐죠. 근데 내 거라도 치우고 가자. 남의 것까지 못 치워도 내 것만 치우고 가자. 근데 모두 내 거를 치우고 가셨어요. 그럼 치울 게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더 보이지 않는 식으로 더 질서가 있고 더 규율이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얘기하면 우리 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아이고, 나 하나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겠죠. 그래서 이 편이 가장 위대한 장점이 뭘까?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뢰에 더 많이 의존하고 법에 덜 의존할수록 사회 시스템이 더 잘 작동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애들한테도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반의 규칙이 많으면 좋을까? 규칙이 최소한 적으면 좋을까? 규칙이 많다는 건 그만큼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규칙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빤듯하게 생활하니까. 근데 일주일 있다, 한 달 있다 보면 애들이 점점 싸우거나 뭔가 규칙을 안 지키게 되면 그때 또 규칙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많이 의존할수록 별로 사회 시스템은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고급하고 품위 있는 문화를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내 눈앞의 이익은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신 더 멀리 바라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아카데미 많이 하잖아요. 방송 아카데미, 그 다음에 글쓰기 아카데미. 그거 사실은 신화부로의 이익이 요만큼도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메꿔야 돼요. 그런데 저희 대표님은 보면은 이런 단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좀 더 멀리 보고 약속과 채무 그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고 예산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일단은 약속한 거니까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게 조금 더 나아지겠죠. 타인의 부당함에 이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신뢰라는 거죠. 결국은 더 좋은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일단 내 자신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모두 각자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존경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명예 이런 거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막 쫓아가지 말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딱 신뢰한다면 다른 게 많아도 그 사람들은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나름대로 내린 정도는 그겁니다. 나 혼자서는 아주 작은 변화를 일으키지만 함께하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와.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또 그 변화를 물론 처음부터 내가 변화를 하겠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각자 여기 앉으셔서 그 역할을 다 하시다 보면 그 변화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토론 주제는요. 나는 아까는 인간의 위대한 장점을 신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장점에 관한 거는 조금 이따가 활동을 통해서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나는 끌리는가. 아까 사랑받는 사람의 자격 요건은 우린 신중하고 뭐 선행하고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나는 평소에 어떤 사람한테 도대체 끌리는지를 각자 모든 별로 나누셔서 조금 이따 20분을 드리고 이제 나와서 모든 별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토론할 때 너는 어떤 사람이 끌리니? 하고 바로 물어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소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간단히 이름하고 뭐 직업이나 하시는 일 관심사를 한번 쭉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하세요. 그냥 바로 찌르는 할 말이 없거든요. 몇 분까지요? 자, 그러면은 8시 저기 저 5분 빠르게 아니요, 도시계요. 저시계요. 8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데?